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스타 이석우입니다. 한 주 파란만장했었던 것 같네요.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 그 준비가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과물 어저께 나왔고 오늘 후프본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 계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궁금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흐름이 이번 주에 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 맞췄네요.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3,000포인트 돌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정화까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만길이었고 오늘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3,000포인트는 또 지키려고 하는 흐름, 수급 부분에서도 좀 나타났었고요. 더불어서 IT, 경기 민감주 주도의 장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주체가 분명히 나왔는데요.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 매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수는 3,000포인트 돌파, 그리고 안정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이번 주 한마디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알아볼 부분,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느냐? 지수 안정화됐다라는 거, 즉 3,000포인트를 기반으로 여기에는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봤었던 부분이 2,990포인트였죠. 여기까지는 조정 줄 수 있다라는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종목별 키 맞추기 순환매, 즉 한 업종 그리고 다른 업종, 이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면은 다른 게 좀 떨어지고 서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여기에는 역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IT와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가 일단 그 선방에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메타버스라든가 2차 전지, 이러한 최근 들어서 올라갔다가 꺾어진 종목군, 이 종목군이 또 하나의 섹터로,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었던 IT와 철강,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또 하나의 섹터, 이 두 섹터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는 장보다는 이렇게 시소가 나타나는 장세가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아직 미국은 마감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미국 시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부터 가보죠. 아직 하루 더 남았죠. 다우 산업지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 마감한 증시에서도 다른 나스닥이라든가 S&P는 하락 마감했는데 보합선, 대형주 단위죠. S&P, 여러 우리나라 증시처럼 움직이는 여러 섹터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모아서 업종 대표주 모아서 본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S&P 보시죠. 상승폭은 나름 괜찮았고요. 전 고점대 근처 신고가죠. 돌파하느냐? 오늘 밀렸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에요. 매물 조정. 여기서 다시 꺾이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요거 돌파하느냐의 문제는 약간은 물음표입니다만 여기까지 다시 떨어져서 꺾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쪽. 그리고 나스닥 보시죠. 같은 맥락입니다. S&P랑 약간 못 미쳤죠. S&P 보실까요? S&P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바로 여기 근처. 여기인데 그 중간에 와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역시 나스닥도 박스권 흐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나스닥까지 보셨는데 이 안에서 그럼 그동안 주도했었던 게 뭐죠? 반도체 지수입니다. 가장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부를 지지하는 흐름이 먼저 일어났고요.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조정 상태인데 위치는 오히려 더 높은 가운데 역시 박스권 흐름 안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러한 모든 부분 어느 정도 변동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 변동 요인 보시면은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테이퍼링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느냐,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를 생각보다 좀 더 땡기느냐, 이거에 대한 변동 요인이 분명히 남아 있지만, 하지만 또 이미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하락도 했고,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 관계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미 노출시켰기 때문에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 요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박스권 안에 대부분 놓여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바닥은 찍었구나. 계속 가보죠.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지금 키포인트는 여기인데요. 중국 상해 증시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 고점대, 이거 박스권 상단이에요.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박스권 상단.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절대로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 그리고 여기서 또 뚫고 갈 것 같다라는 예상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헝다, 악재 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 이슈가 분명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마찰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더 심화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증시는 괜찮죠? 왜 그럴까?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동계올림픽 가지고도 미국을 비롯한 미국 주변 국가들이 또 안 가겠다, 이런 얘기 또 내보내고 있잖아요. 과연 안 갈까? 그거는 물음표이긴 한데, 동계올림픽은 진행됩니다. 어떤 큰 행사가 있었을 때 그것을 앞두고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은 대부분 제거를 할 거예요. 이 헝다 이슈가 터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산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올라왔어요, 이번 주에요. 왜 그랬을까? 중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유경제 이 국가에서도 이미 알고 그것이 파산이 딱 됐다고 했다면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데요. 더군다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발표를 했을 때는 이것이 사회적인 파장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점, 정책을 준다면은 어느 정도는 완화되지 않겠어라는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물 간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금융위기 당시 10년 전이죠.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 금융 시스템에서 최대로 손실이 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손실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을까? 은행들이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을 모두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미 끝났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 헝다 문제는 이제 진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대만 가끔 보시죠. 이것만 보면 좀 속이 좀 터지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많이 비슷하죠. 더군다나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수출국 입장에서의 수출 구조도 좀 비슷해요. 그런데도 이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300포인트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아쉬워요. 과연 왜 그럴까? 코로나 문제 때문에, 확진자 문제 때문에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요. 여태까지 얘들을 끌고 간 것은 TSMC죠. 비메모리. 우리나라는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또다시 올라간다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대만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준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키를 맞추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대만 나쁘게 보입니까? 쌍봉?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쌍봉이라고 해도요. 바닥 섞였자면 제가 생각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 주변 증시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 V자 반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린이 여러분, V자 반등. 말 그대로 주가의 흐름이 V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V자 반등이라고 해요. W자도 있어요. 이런 W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W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위치에 왔을 때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W자, 쌍바닥이라고 하고요. 잘 기억하세요. 쌍바닥. 이것도 쌍바닥은 쌍바닥이에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짝꿍댕이라고 했었어요. 웃기죠? 이거는 궁둥이라면 짝꿍댕이. 한쪽이 높이가 다르던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쌍바닥. 바닥을 잡을 때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럴 가능성이 크네요. 여기서 공부 잠깐 하면은요. V자 반등의 완성은 뭐냐면요. 과연 이게 V자일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V자일까? 아닙니다. 이거는 V자입니다. 차이점 뭔지 아시겠어요?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종가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도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요번에는 앞에 고점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어제 이유야 어떻든 쿼드러플 위칭대의 영향이 있죠. 돌파를 했어요. 이거를 V자 반등이라고 해요. 가장 반등에서 센 것을 V자 반등이라고 합니다. 원바닥 딱딱. 이러면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을 주더라도요.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단기적으로는 뭐 21선? 이 빨간 선이요. 21선? 이 정도? 조정 줄 수 있어. 하지만 지수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다른 증시가 조정을 주더라도 우리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는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V자 반등은 아니죠. 이해되세요? 고점 못 넘었어요. V자 반등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온 흐름도 종목별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별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 주요. 차별화. 대신 순환매. 요 부분은 잠시 뒤에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즉 수급 부분에서 변화가 과연 있었는가? 요 부분이 중요한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이거 1000억 단위예요. 요번 지난주부터 4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5천억 조 단위는 보이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난주에 강한 거래소 매수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흐름 자체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우위였었던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약간 매수 우위죠. 외국인이 선물은 매도하니까 기관은 매수하는 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무조건 외국인이 버리면 그거 받아서 현물 쪽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이거밖에 안 하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다만 이 옵션 이 부분은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분명한 것은 외국인이 거래소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했다라는 거. 그러면 매수 주체가 일단 윤곽은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도 흐름 아직까지는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돼요. 이거 계속 매수할 수 있을까?
의문점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요거를 매도를 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차익 거래를 또 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눌리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저가 매수도 괜찮지 않나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시 화두 종목. 야, 이거 정말 저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습니까? 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뭐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계좌 상황이 지지난주 급락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이 났을 텐데 이번 주에는 개별 테마 몇몇 종목,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지난주랑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약간 계좌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음표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제가 그 답을 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보면은요, 지난주 여기에서 마무리 졌어요. 올라가다가 아주 기분 좋았죠. 올라가다가 오늘 미끄러내면서 거의 비슷해요. 1%. 다음 하이닉스 보시죠. 지난주 여기에요. 1%. 현대차 보시죠. 지난주 여기에요. 1% 안 돼요. 동국제강,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는 오늘 개별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 철강주 조금 올라왔어요. 한 3%? 4%? 조금 올라왔어요. 화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종목이래요. 경기 민감주 단 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량 소화 과정 일주일 동안 아래를 흔들면서 겪었다는 점에서 추가 가능성 충분하고요. 이 동국제강처럼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 중형주 단에 있는 동생 종목들이 강세를 이룬다는 점, 특징이라는 거. 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 화학주에서도 롯데케미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롯데케미컬 보시면은, 지난주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 또 올라서 제자리예요. 카카오 보시죠. 이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것이 IT와 그리고 철강, 화학, 자동차. 경기 민감주도 아니죠. IT랑. 그런데 요 한 섹터로 보셔야 되고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떨어질 거예요. 얘네들이 조정을 주면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걸 순환매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가 주된 테마일까? 이들 종목이 일단은 주된 테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분명히 방송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 부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시죠. 카카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2만 5천원에서 12만원 사이 여기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더하네. 아예 꿈쩍도 안 했죠? 카카오. 하이브 보시죠. 하이브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NFT 관련주로도 또 엮였고 음원 관련주이기도 하고 해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음원주들이 많이 그랬죠.
그런데 최근 보름 동안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 주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움직이질 않았어요. NEW, New를 보시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죠. 예, 지난주 여기인데 거기에요. 오늘 또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요. 이번 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주된 테마,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움직인 게 없네. 지금 게임주는 안 넣는데요. 게임주는 개별 형식으로 어떤 종목은 또 급단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또 급락한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개별주 장세가 이번 주에 펼쳐졌어요.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 이 하나의 섹터와 메타버스, NFT, 음원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러한 종목을 또 하나의 섹터로 해서 이 두 개 섹터가 이들 종목이 올라가면 이들 종목은 조정을 주고 이들 종목이 내려가면 이들 종목이 약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이번 주에는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일까지는 대주주 요건 이거에 따라서, 근데 18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18일로 얘기했는데 전후라 그랬잖아요. 18일 전후. 그러니까 17일 금요일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21일인가요? 20일 월요일 20일 요 사이, 여기에서 저점을 잡아서 들어올릴 생각은 얘네들은 그때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은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연중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에 걸릴 종목 별로 없고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또 주로 만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주도는 이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는 쪽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다음 주 전략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주말 미국 시장 상황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 하지만 이러한 부분 제가 월요일 날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잖아요. 이번 주 핫할 이슈, 증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련주, 관심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니까요. 바로 월요일 우리 또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 부분은 또 체크를 해보죠. 매주 월요일이죠? 저녁 7시 뉴스와 함께 라이브 생방송으로 방송을 합니다. 예, 생방송. 다 함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오셔서요. 함께 얘기도 좀 소통을 좀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올려주세요. 왜 이렇게 댓글을 많이 안 다실까? 예, 저에게도 응원의 메시지 하나씩 올려주시고요. 무료 회원 제도도 있고요. 문자로요. 그리고 유료 회원 제도도 있습니다. 제가 장중 방송을 하면서 투자 리딩, 어떤 종목 매수의 관점, 그리고 어떤 종목을 얼마의 매도의 관점, 이렇게 가격까지 비중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투자 리딩을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제도도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010-9628-8231 9628-8231 여기로 문자로 상담 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너무 또 환호도 할 필요도 없지만 실망도 할 필요 없는 장이니까요. 주말 동안에는 다음 주 준비를 하는 생각으로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